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8강 때였나요? 미안함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사과하는 거. 근데 오늘은 이제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왜 다른지도 조금 보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고마움의 표현이 될지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2013년도에 제가 그 아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다가 이렇게 재난 영화였었는데 영화를 보던 중에 제가 공황 발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막 쿵쾅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 정신과에서 대화교육 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진단받으신 분들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터라서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제가 한 달 좀 넘게 일도 못했고, 그리고 좀 밥도 잘 못 먹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사람이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상당히 괴롭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잠을 잘 잔다는 게 진짜 축복받는 거구나. 당연히 자던 것이 잘 안 자지고, 그리고 당연히 숨을 쉬었었어야 되는데 이게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을 못 쉰다라는 이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이제 지옥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이제 개인 기도를 마치고 저희 집 바로 앞에 그 아파트 단지 앞쪽에 벤치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쓰레기통 있는 그 뒤쪽으로 놓여져 있어서 잘 안 가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골목길을 따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막 조자조자 떠들면서 걸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위에 이렇게 큰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가 9월쯤 추석 전쯤이었었는데 바람이 딱 선선하고 좋았던 그런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을.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은 슬프고 우울했죠. 왜 나는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 제대로 못할까. 근데 그냥 딱 그 순간에 이렇게 벌렁 의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보고 있는데 나무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이렇게 샥샥 소리를 내면서 나뭇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심장의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내가 이 두렵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그건 이제 하나 알았고, 두 번째는 편안하게 숨이 쉬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가 그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공황이라는 증상이 이렇게 오면 당연했었던 것들이 하나도 당연해지지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타는 거 굉장히 당연했었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터널 같은 거 지나가는 것도 상당히 두려워져서 운전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오늘도 지금 저는 올 때 한 터널 한 3-4개 지나왔어요. 음악 듣고. 그리고 터널에 들어가면 좀 뭔가 아늑한 느낌도 들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먹으면 다 체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약 한 8kg가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먹으면 다 토하고 체하고, 이거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가만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 자체가 잘 안 쉬어지니까 숨이 잘 쉬어지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모든 게 감사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 애들이 떠드는 그 모습도 너무 예뻐 보이고, 이제 그 의자를 해서 아파트 다시 들어와가지고 경비 아저씨를 보는데 그 경비 아저씨를 쳐다보는 것도 그 아저씨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게 정말 감사 천지더라고요. 저는 일상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아이들하고 정말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사람들하고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밤 11시 넘어서 제가 그 분당 수서 고속화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얀색 외제차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전복이 돼서 뒤집어져 있었는데 아들은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그 무렵이었었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뒤집어진 차 밖으로 한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봐서 너무 두려웠고 제 아들은 그냥 어리니까 그게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면서 헐헐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고 거기 물론 이제 다른 차들이 많이 와 있었죠.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거는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저 사고차에 그 앉아 있는 저 분은 본인이 이 길을 따라 가려고 했었던 목적지에는 못 가시겠구나. 병원으로 가시겠죠. 자기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지 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건 지금 자기가 저 운전대를 잡고 가려고 했었던 데는 못 가게 됐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퇴근하고 항상 집에 가는 거 당연하고 뭐 아침 돼서 눈 떠서 밥 먹고 회사 가는 것도 당연하고 모든 게 당연했었는데 당연한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삶에 만약 내가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온다면 나는 누가 가장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떠오를까 그런 생각이 문득 그날 드는 거예요. 옆에 이제 애가 앉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그냥 제 애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이 감사를 다룰 때 선생님들께서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 삶에 당연한 게 없어져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순간 누가 가장 생각이 날까? 그러면 이제 많은 엄마들이 자녀 이름도 대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가장 생각날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친정 엄마가 떠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떠올리겠죠?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떠오르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칭찬을 해볼까요? 한마디로 딱 그 사람을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어떤 어머님 그러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떠오르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상당히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저는 제 남편이 떠오르는데 제 남편은 정말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아이가 떠오르는데 제 딸아이가 떠오르는데 제 딸아이는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떠오르는데 제 아들은 참 솔직한 아이 같아요. 그게 늘 보기 좋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30명이 그거 이렇게 삥 돕니다. 돌고 나서 제가 워크숍을 할 때 물어봐요. 가장 끝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방금 이 사람이 누구를 떠올렸고 그 사람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기억을 못 하세요. 불과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요. 저는 아빠가 떠올랐고요. 저희 아빠는 다정하셨어요. 저는 제 딸이 떠올랐고요. 제 딸은 참 착해요. 저는 아내가 떠올랐는데 제 아내는 배려심이 많아요. 라고 쭉 도는데 자,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물어요. 첫 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솔직하게 우리 정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찐한 감동이 몰려와서 뭉클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냥 뭐 들으면 우리 집 사람도 배려심 많은데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돌아가서 야, 넌 정말 솔직한 것 같아. 우리 딸 정말 든든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붙들고 야, 가누나 너 진짜 솔직한 것 같아. 그럼 제 아들 또 왜? 뭐? 그리고 가끔가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뭐 어디서 배웠어? 거기서 그렇게 해야 돼. 나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 심지어는 막 그쪽에서 다 손발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 칭찬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됐을까? 제가 기업에서 교육을 할 때 상사한테 칭찬을 받으면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시죠? 인정받는 것 같고 너무 좋죠? 이러면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부담스럽다 그래요. 야,
야 진짜 김 차장 정말 잘했어. 정말 네가 우리 팀의 보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뭐야 다음에는 이것도 뭐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영혼까지 없으면 아 너 최고야 너 최고야 그냥 영혼까지 없으면 화가 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고 두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불쾌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칭찬을 할 때에도 가만히 보면 아이가 둘이 있으시는 선생님들, 우리 엄마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째나 둘째를 칭찬할 때 첫 번째 비교하면서 칭찬하진 않았나. 아 형은 이런 것도 잘하네. 동생 보면서 첫째를 칭찬할 땐 첫째를 봐야 되는데 동생을 보면서 형은 이런 것도 되게 잘하네 그치? 이거 뭐예요? 너도 앞으로 잘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종의 의미는 없었는지. 왜 첫째가 둘째한테 뭐 양보해주면 엄마는 너무 좋잖아요. 자기 그 시간 동안 신경 안 써도 되고 편해도 되고. 그럼 가가지고 야 우리 딸이 최고네 이렇게 동생 양보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줘라 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칭찬의 의도 속에 뭔가 내 뜻대로 이 사람을 계속 끌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의도로 내가 말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칭찬의 힘 중에 하나는 그 수직적인 관계, 평가자의 입장에서 선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가 다 눈높이가 같은데요. 제가 여기 일어서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면 벌써 제 눈높이가 여러분보다 훨씬 높을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다 올려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너는 좀 착하고 너는 좀 게으른 것 같지만 그래도 성품은 괜찮은 것 같고 하면서 누군가 평가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갈구하는 다수가 생긴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또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은지, 학교뿐만이겠어요?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집단의 무리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금 아이들에 대해서 나는 내 아이지만 나의 소유물이거나 나한테 소속된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아이는 나하고 독자적인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다라고 볼 때 훨씬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그럼 과연 칭찬은 나쁜가? 그럴까요? 칭찬이 나쁠까요? 그쵸. 칭찬은 참 좋죠. 단지 칭찬이 그 사람한테 내가 하려는 의도만큼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지, 칭찬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 아들을 보면 솔직할 때가 있어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또 어떤 분은 딸을 보면 우리 딸 너무 다정한 것 같아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그게 아빠의 진심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진심이라고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닌 걸로 받아들일까 봐,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 칭찬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오늘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칭찬 대신 뭐가 좋을까? 저는 어느 한 신문사에 오래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신 저의 인생의 친구이자 제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 선생, 나는 기사를 쓸 때 수십 년 기사를 썼는데 자기가 후배들한테 해주는 한 얘기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평가를 적지 말고, 그러니까 don't tell, 자꾸 너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just show, 보여만 줘라.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 평가잖아요. 내가 내 기준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 그런데 이분은 내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이렇게 머리카락에 바람에 샥 날렸고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원피스도 바람에 이렇게 싹 날렸어. 그리고 나를 딱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이렇게 치아를 보이면서 활짝 웃었어. 그때 난 너무 행복했어. 보여주라는 거야.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사뿐히 걸어왔는지 뛰어왔는지, 그리고 나를 보고 웃은 건지,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지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심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어떤 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칭찬에서 왜 중요한가? 감사로 돌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관훈아 넌 정말 솔직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을 심상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모호하죠. 도대체 뭐가
어디서 내가 뭐를 했다고 우리 엄마 갑자기 저 얘기를 하나. 어느 날은 저희가 외국에서 살 때였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10살 때였었는데 선생님들과 학부모 그리고 제가 영어가 안 돼서 제 통역사 이렇게 여러 명 5명의 어른이 모였었고 그때 제 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학교 컨퍼런스여서 이제 학부모들이랑 학교 측이랑 미팅을 다 끝내고 나서 이 아이가 한 학년 동안 목표를 설정해서 서로 어떻게 이것을 상호 협조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났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제 아들을 이렇게 보더니 제 아들이 땅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관훈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관훈이가 이렇게 자기 신발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안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에는 여기 너를 위해서 5명이나 모였네. 그치?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 아들이 가만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물어보셨어요. 간훈아 선생님 좀 볼래? 그러니까 이제 간훈이가 이렇게 선생님 봤어요. 여기 지금 너를 위해서 몇 명이 모여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3라고 3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뻔히 5명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왜 3명인지 얘기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미 저는 불안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통역사를 보더니 엄마 친구분인 것 같은데 처음 봐서 나를 사랑해서 온지는 모르겠고 교장 선생님을 보더니 선생님께서는 제가 실수했을 때 저를 믿어준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걸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을 봤어요. 백인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왜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마지막 필리핀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친구들을 못 사귈 때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저를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여기 저를 위해 모인 사람은 3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는 한 번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어른들이 이렇게 있으면 재현이 뭐 먹고 싶니? 저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너 불편하니? 저 하나도 안 불편해요. 이렇게 제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얘기를 딱 하는 애든 어른이든 그 현장을 보는 때 제가 좀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2사람에 대해서 제가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 2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나와서 시간이 두고두고 지날수록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던 여러분들한테 아까 솔직하다라고 말했던 제 아들의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사건은 그 기억이에요. 그거를 제 아들한테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관훈아, 너 기억나니? 너가 그 컨퍼런스 때 5명이 모였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너를 이렇게 봤잖아. 그때 너가 선생님을 쳐다봤잖아. 선생님이 물었지? 널 위해 몇 명이 모였냐고. 너가 이렇게 땅바닥을 한참 보고 있더니 일어나서 너가 다니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뒤에서. 그래서 너를 위해 모인 사람이 3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 쇼, 보여줘라. 그럼 이제 걔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맞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봤을 때 지금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자랑스럽고 그때 네 모습이 뿌듯해. 엄마의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그 아이의 그 행동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영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어려서 한 번도 그렇게 커본 기억이 없어.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엄마가 알 수 있었거든. 그게 제가 그 아이의 행동으로 받은 제 삶에 도움이 됐던 부분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그 아이의 행동 덕분에 그래서 충족된 제 삶의 어떤 욕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2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배움이었고 하나는 깨달음이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너의 행동 덕분에 엄마는 배울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마워해요. 그래서 잘했어라는 말은 이 문맥상도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너 참 잘했어라는 말보다 그래서 엄마는 그게 정말 고마워.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대화상에서 꼭 들어가면 좋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충족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닝이란 의미라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한 아빠가 얘기했어요.
아, 우리 딸 정말 착해. 그래서 아, 선생님 그것은 평가인데요. 우린 그럼 그걸 감사로 한번 돌려볼까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아, 그날은 제가 아침을 굶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뭐라도 좀 먹고 나가. 아니야, 나 바빠. 나 너무 늦었어. 하면서 빨리 나가는데 그때 제 둘째 딸이 자기 가방에서 아빠 기다려! 하는 말과 함께 유치원 가방에서 뭐를 부시럭부시럭 꺼내면서 가방을 집어던지고 현관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아빠 회사 가서 먹어 하면서 이게 봉지에 들어있는 과자 2봉지를 자기 가방에 넣어줬는데 만지는 순간 그 속에 있는 게 다 부스러졌다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도 이 딸은 아빠를 위해서 그걸 넣어준 거죠. 그게 다시 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그려지시죠? 네. 여러분의 미소에도 웃음이 띄어나오잖아요. 그냥 우리 딸은 다정해요, 착해요 라는 말에는요, 뭐 우리 딸은 더 착한데 이러고 말아요. 두 번째가 이제 아빠의 감정이에요. 아, 그때 선생님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뭉클했어요. 말할 수 없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남자지만 이 뭉클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영향이죠. 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앞으로도 힘을 내서 살만하구나. 이런 많은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따님의 행동 덕분에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셨는지 욕구 단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받는 거, 관심받는 거. 때로는 나도 돌봄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딸 행동 덕분에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을 딸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하세요. 우리 딸 참 착하다가 아니라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우리 딸이 이렇게 달려와서 봉투에서 그 유치원 가방에서 과자를 넣어서 아빠 가방에 넣어줬을 때 아빠는 그때 진짜 뭉클했어. 왜냐면 아, 아빠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아빠가 정말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이렇게 때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거든. 우리 딸 고맙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뭐를 배워갈까요? 나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기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가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녀를 먼저 이제 떠나보내거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말로도 그 슬픔이나 그 고통을 위로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방송이라든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를 기억해달라 그러죠. 자, 기억해달라는 것은 내가 의미 있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마음에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말만큼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게 기억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칭찬엔 그게 없어요. 우리 딸 참 잘했어. 거기서 의미를 찾긴 힘듭니다. 오히려 아이들은요, 그럼 난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 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감사에는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아팠을 때 아빠가 병원 가! 그러고 나갔잖아.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자전거 타고 갔다가 우리 아들 땀 뻘뻘 흘리면서 엄마한테 죽도 갖다 주고 따뜻한 물도 갖다 주고 아, 엄마가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왜냐면 엄마가 너 덕분에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엄마가 좀 알 수 있었거든. 정말 고마워. 그때 엄마가 아직도 생각이 나. 그럼 아,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엄마의 삶에 미친 영향이 이렇게 있구나. 그걸 우리 엄마가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한 행동이 의미가 있었구나. 의미가 있었구나. 그거를 남기는 게 저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칭찬 대신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엄마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조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감사의 표현을 듣는 일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 그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눠주실 두 선생님 모실게요.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엄마들을 위한 라디오 맘스 라디오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자 뷰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파델 이민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 태연쌤. 아, 칭찬에 대해서 들으니까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또 무슨 생각이 나셨어요? 그냥 쇼핑하고 오면 그렇게 엄마한테 등짝을 맞았어요. 아고 그랬구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제가 가면 이제 마음 약간 거절 못하니까. 이거 그때 사신 거죠? 아, 네. 최근에 예, 매장 언니들이 몰려와요. 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려. 그러면 아 그래요? 이거? 네 이거 주세요. 이렇게 몇 개 안 어울리는 정말 안 어울리는 옷들을 사갖고 온 게 기억이 나면서 아 칭찬이라는 게 좋은 건데도 우리가 참 잘 악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쓸데없는 거 많이 샀어요. 그거는 거절에 대해서 좀 좀 거절인가요?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네. 맞아요. 뭐 옷 네. 사러 가면 다 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잘 어울린다고. 잘 어울린다고. 잘한다고. 어쩜 이렇게 옷태가 좋다고. 다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반만해 보인다. 네. 너무 날씬해 보인다. 네, 그러니까요. 많은 칭찬을 들으셨어요? 네. 칭찬의 대가로 엄마한테 그냥 스매싱 한 장. 맞았네요. 네, 빈 통장과 통장가. 네. 네, 이민아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진짜 보약 같아요. 일단 뭐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다가도 누군가 칭찬해주면 그게 빈말이겠지라고 해도 어쨌든 기분이 참 좋아지고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칭찬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칭찬이 좋다라고 하는 것만 딱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쏟아붓는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뭔가를 했을 때 왜 칭찬을 안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하니까 칭찬을 안 하면 오히려 그걸로 하지 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칭찬이 정말 보약이 되기보다는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 구체적으로 너가 뭘 해서 엄마는 정말 기분이 좋고 너가 참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좀 방법론적인 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칭찬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칭찬을 하고 싶은데 마음의 의도를 보면 우리 아이한테 표현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예, 내가 바라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아이가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가가지고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뭐를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엄마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를 표현해주면 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네. 그럼 아이들도 아 우리 엄마가 저런 게 도움이 됐구나.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 사춘기 자녀분들 있잖아요. 이제 생전 이제 엄마가 아이랑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들 일로 좀 와봐 애들 안 오잖아. 아 또 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고마운 게 있는데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그럼 아 뭔데? 서요. 듣긴 다 듣고 있어요. 아 뭔데? 이제 귀가 이만해져 있죠. 그래서 그게 언제였었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었나? 너랑 마트를 갔었는데 엄마 지금 마트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딱 난 거야. 그럼 제가 갑자기 호기심이 들잖아.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마트에 갔을 때 엄마 짐 되게 많이 들고 있었고 비도 왔었는데 너가 그거를 번쩍 들어가지고 엄마 같이 가세요 하면서 너가 그걸 두 손으로 번쩍 들고 엄마는 아무것도 안 들고 그 트렁크에 너가 짐을 실어준 적이 있었어. 근데 문득 엄마가 오늘 혼자 장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아 지금 생각해도 그때 엄마가 참 고마웠었구나.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엄마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엄마도 이렇게 힘들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게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들이요. 아 뭘요. 됐어요. 한데 뒤돌아서면서 웃어요. 우리 엄마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엄마는 그거 기억하고 있구나. 굉장히 그런 의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적인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칭찬도 이렇게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부터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이렇게 알 모양 초콜릿이 있어요. 네, 엄마들이 아주 그냥 학을 뛰는. 그래서 정말 별거 없는데 비싸잖아요.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허무하고 열어봤자.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그 눈을 떠서 그걸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사달라고 해서 몇 개를 사줬는데 너무 돈도 아깝고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너무 비싸다 이거 엄마 돈이 없으니 네 돈으로 사라. 근데 왜 엄마 돈 사? 아 너무 비싸. 그랬더니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거 볼 때는
일시정지로 그냥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깊었어요. 근데 얘가 좀 절제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사줬더니 엄마 이건 안 비싸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이제 칭찬을 막 최고 막 따봉 막 이런 거만 했거든요. 저급한 간단한 인스턴트용 칭찬을 했는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재현쌤이 오늘 들은 걸로 이제 봤을 때는 네가 얼마나 사고 싶었는데 엄마 얘기를 듣고 그걸 보고도 그냥 떼쓰지 않고 그냥 가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참 자랑스럽다. 엄마 너무 기특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따봉 막 이것만 한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아마 칭찬을 해주겠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 남는 칭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칭찬과 감사,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우리가 칭찬 대신 감사의 표현을 해보자 할 때 어떤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감사할 게 없다고. 내가 감사를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감사할 게 없다고. 근데 그렇지 않죠. 제가 우리 어느 여기 지역에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가는 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격리된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며칠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토요일 날 이틀 전이죠.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수원의 한 공원에 가서 우리가 애들이랑 같이 놀다가 왔는데 그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걔가 진단을 ADHD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참 예뻐하시는데 아이가 하나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가끔 폭발을 하면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나갈 때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 아이가 선생님 통제가 안 될 텐데 어떡하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그날 토요일 날 다 데려다 주고 오후에 이제 나오는데 한 쉼터에 이제 여러 명의 선생님 중에 한 선생님께서 뛰어나오더니 저를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친구 이름이 예를 들어 뭐 제 이름 재현이라고 하면 재현이가 며칠 전부터 선생님 오시는 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소란 부리지 않고 저한테 선생님이 저 잘했죠. 저 잘하면 재현 선생님 또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5월 5일 날 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뭐가 갖고 싶을까? 그래서 하나씩 이제 적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고 있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선생님이 13밤 자고 또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3밤이라고 적어놔. 9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면서 하는 첫 마디가 제가 말 잘 들으면 꼭 올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잘 안 들어도 와. 그리고 선생님이 너한테 고마운 건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너가 며칠 동안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들었어. 방금 여기 서서 너 오기 전에. 근데 선생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관찰이죠. 너무 고맙고 또 안심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선생님은 너가 말을 잘 듣기 원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식사도 잘하고 또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크기를 선생님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속상할 때도 있을 거야. 속상할 때는 선생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이제 돌아오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자기가 착한 아이가 되고 그게 잘 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말을 안 듣는 게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게 어느 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이들의 직업이라고. 아이들은 부모가 말을 할 때 싫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이들의 직업이래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면 걔는 직업적으로 아주 충실한 아이예요, 지금. 그거 그냥 외워버리니까 제 아들이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게 밉지 않더라고요. 덜 밉더라고요. 우리 솔직히 애도 미울 때 있죠? 미울 때 있어요. 우리가 애 항상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히려 내가 우리 아이를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학대를 안 하는 길이에요. 아이를 때리면서 너 이거 사랑해매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하는 많은 엄마들이 아직 있어요.
그것은 그냥 폭력이에요. 그건 절대 사랑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때로는 내 한계가 있구나. 내가 아이를 미워할 때도 있고 그렇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다시 돌아오면 말을 잘 들으면 올 거죠?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감사로 돌려주는 거.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애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면 있어요. 며칠 동안 다투지 않고 기다려줬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찾아서. 혜윤이한테도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을 때 엄마가 안심이 됐어. 왜냐면 엄마는 우리 혜윤이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때로는 이렇게 조금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엄마가 바랬던 것 같아. 잠깐 가만히 바라봐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감동적으로 많이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성인이 돼서 보니까 뭔가 이 일반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굉장히 이 사람은 좀 사회적 부적응자다 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어렸을 때 너무 순정적이고 착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냐? 그러면 저는 거절을 못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과거를 추적 관찰해 보면 대부분 부모님한테도 싫어도 싫다고 얘기 표현하지 않고 늘 그냥 착한, 그래서 그냥 늘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모습이 정말 공통적으로 많은 걸 제가 보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이제 뭔가 아이답지 않은 자기 통제를 잘하고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고 뭔가 잘 따라와주는 자녀들을 볼 때 막 흐뭇하고 굉장히 잘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근데 그런 아이들 향해서 칭찬을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칭찬할 게 참 많은데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때로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존의 본능의 욕구 자체가 나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답지 않게 너무 절제하려고 하고 그냥 착하고 순종적인 나로 이제 그게 이제 커서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좀 염려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돼, 믿어서는 안 돼 하는 불신의 어떤 덫을 갖고 있는 자기만의 프레임이죠. 그걸 갖고 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식사나 한번 할까 해도 지가 날 언제 봤다고 밥을 산다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누군가의 믿음이 없이 자랐다면 그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날 엄마가 집을 확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버림받는 것 같았고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커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잘 연애를 하다가 그분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하면 그때 그냥 확 그 어릴 때처럼 매달리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버림받음에 또 덫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어릴 때 계속 부모로부터 세상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떤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불안이 너무 높아서 이 땅바닥에 있는 맨홀 뚜껑 있죠? 애가 거기 서 있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컸을 때 어른이 되면 이 취약성의 덫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한가?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기에 조금 불편함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은 좀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리고 또 엄마가 조금 그러자면 먼저 강해져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강의 딱 들으면서 한번 좀 이런 실천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를 꼭 아이가 대단히 막 잘해서 칭찬을 하기보다는 그냥 늘 너가 엄마의 자녀라는 게 엄마 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너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참 행복해, 고마워.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에 대한 대가성의 칭찬보다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칭찬해주고 고마워하는 거. 그러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그걸 좀 실천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민나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한 흰머리가 아주 지긋하신한 중년의 중역분이, 남자분이 기억이 나시는데, 그분이 이제
조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이제 평가와 이런 거에 치중하고 있었는가 그걸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팀장이든 과장이든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여러 번 하셨는데 어느 날 조용히 오시더니 선생님 근데 제가 제 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내가 얘한테 너무 감사 표현을 안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꾸만 머릿속에서는 아, 얘가 별 탈 없이 잘 자라준 게 고마운 일이다 외에는 떠오르는 게 특별히 막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별 탈 없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 왜 그 요즘에 TV에 보면 아이들이 뭐 학교 폭력 무슨 왕따 뭐 안 좋은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 학교 보내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학교 불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지금 다 얘기하셨네요. 그걸 얘기하세요. 그걸. 이게 얘기하게 될까요? 평가 우리가 자기 점검을 다 해버리죠. 이게 뭐 고마운 일이라고 내가 얘기해. 뭐 이 정도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감동하겠어 하면서 자기 검열 속에서 다 그냥 시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학교 3학년 아들을 이제 딱 붙잡아 놓고 참 어색하지만 눈도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TV를 같이 보고 있다가 딱 이렇게 아들을 옆에 앉혀놓고 이제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막 비난을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그렇게 자꾸 못마땅한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움찔해서 잠깐 멈췄다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때가는 못할 것 같아서 야 아버지가 저런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말이야 예전에 너 키웠을 때 한 12년 동안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학교에 오라고 한다든지 응? 뭐 너가 친구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무슨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네가 크게 한 번이라도 다쳐서 정말 병원에 뭐 오랫동안 입원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더라. 근데 아버지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좀 알겠더라. 그 12년 동안 무탈하게 이렇게 아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기도 이제 그때부터부터 이게 막 어색함이 막 내가 지금 뭔가 실수한 건가. 근데 아들도 조용하더니 자기가 못 보고 있다가 계속 그냥 모른 척하고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훌쩍 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들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12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색함의 그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어색함의 다리를 좀 건너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 친정 아버지가 진짜 칭찬 안 하셔갖고. 근데 사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정말 유일한 칭찬이 있었는데 제가 운전면허 실기를 한 2번 떨어졌는데 아빠 톱날 줄 알고 아빠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아유 그런 걸 떨어지냐 이럴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붙으면 교만해진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칭찬이었어요. 유일한 칭찬? 유일한 칭찬이었어요. 겸손해야 된다. 그게 저한테 유일한 칭찬이었고 정말 마른 그런 바닥에 정말 오아시스처럼 물 한 방울 같은 그 칭찬이 저한테 되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고 그거 생각해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는데 그렇게 마른 바닥에 살지 않게 애들에게 그렇다고 막 칭찬의 홍수는 아니지만 적절한 칭찬을 많이 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한 그 말을 또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옷가게 언니들이 칭찬하니까 다 사는 거지. 칭찬한테 못 받으니까. 못 받은 칭찬들. 옷가게에서 다 받고. 다 받아. 네, 좀 집에서 잘 적당하게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태연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눈물도 나고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고 난 끝에 우리 태연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웃었잖아요. 관찰이에요. 네. 네. 그걸 보니까 제 마음도 즐겁고 행복해요. 제 감정이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사람이 슬픔도 있지만 그 웃고 기쁠 때
더 많이 행복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태연 쌤의 그 말 덕분에 우리 모두가 즐거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밥은 제가 사고요. 그냥 잘 맛있게 드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또 평가자의 눈으로 그동안 그래 너는 이랬고 너는 이랬고 마치 배급 주듯이 이렇게 그래 넌 잘했어. 넌 조금 부족하지만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겠지. 뭐 이런 평가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당신의 어떤 행동이나 당신의 어떤 그 말 덕분에 제 삶이 굉장히 의미 있어졌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 말 배우기 전에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전 그게 가장 후회돼요. 그때부터 하지 않았던 게. 아이를 안고 너가 이렇게 엄마 아빠의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주고 지금 내 품에 이렇게 안겨준 덕분에 엄마가 상대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축복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어서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여러분, 언어는 운동화 끈 매는 거랑 똑같습니다. 운동화 끈을 우리가 PPT로 배운 게 아니고 국어 시간에 배운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그냥 운동화 끈 매면서 얘기도 다 해요. 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언어도요,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요. 엄마가 그냥 하는 말들을 듣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이의 언어 습관은 거의 부모의 책임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서 갑자기 아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더 잘 대화해야겠다 하는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임감 우리가 좀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요 4가지, 그 사람한테 내가 받거나 들었던 어떤 행동,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내가 느낄 수 있었던 내 감정,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 덕분에 나한테 충족됐었던 어떤 욕구, 네 번째는 영향력,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줬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이 4가지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한테 얼마나 고맙게 들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3글자로 설명하자면 진정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솔직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자녀들한테 있는 그대로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대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럼 이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